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화학 수학에 연계된 파이썬 강좌입니다. 케미스트리 파이썬. 오늘 제4강입니다. 제4강에서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뭐 사이파이 하면은 사실은 Scientific Python이라고 해서 뭐 numpy도 panda도 뭐 저번에 했던 matplotlib 라이브러리든지 이런 거, 심파이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이파이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사이파이, Scientific Python, 뭐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을 하냐면은 사이파이 라이브러리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numerical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루틴들이 numerical 하니까 numerical integration하고 또 인터폴레이션하고 옵티마이제이션하고 거기에 리니어 알제브라, 스태티스틱스 이런 거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은 이제 오늘 주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우리가 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설치해야죠. pip 아나콘다 콘솔 열고 pip 커맨드예요. install sci scipy 하면 되고요. 사용 방법은 일단 불러와야 되니까 오늘 저희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Solver 쓸 겁니다. 그래서 integrate 패키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from scipy.integrate에서 뭘 임포트하냐? ODEINT,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Integrate 하면 그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integrate 불러서 쓸 거고요. 그래서 이 ODE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그 말씀드린 대로 scipy integrate 패키지 안에 있는데 이걸로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러니까 scipy integrate 패키지 안에 또 ODE 인테그레이션 하는 그 루틴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 뭐 패키지 안에 패키지, 서브 패키지랄까? 그게 이제 펑션 인테그레이팅 하죠. 보통 뭐 fx를 주면 그거 이제 뭐 적분한 거를 구해줄 수도 있고 또 numerical하게 이건 뭐냐면 데이터를 줘요. 데이터를 x 포인트에 대해서 y 포인트를 주면 이제 그걸 적분해서 뭐 값을 알려주는 그 numerical integration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의 initial value problem을 이제 푸는 거. 저희가 오늘 쓸 건지 이걸 할 겁니다. 그리고 그 boundary 컨디션을 줬을 때 역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풀 수 있는 거 이런 걸 하죠. 근데 여기 이제 old API라고 해서 application 이게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뭐 그거 약자 같은데 여기에 이제 ODINT하고 ODE하고 컴플렉스 OD, 컴플렉스 넘버까지 다룰 수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오래된 겁니다. 이제 이 scipy 라이브러리의 오래전 초창기 버전인데 그때 당시에 LSOD 이런 그 포트란 베이스드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인터페이스 래퍼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사실은 뭐 소위 역사가 깊은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썼던. 그래서 그거 상당히 효과적으로 옵티마이즈가 잘 된 거고 해서 실제로 요새 새로운 코드는 아마 여기 OD 그 솔버가 뭐 새로 만든 인터페이스 래퍼들이 있지만 그냥 이거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정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scipy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한다. 이제 그것이 이제 주요 메시지고 이제 보통 이런 거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 좀 알아요. 최소한도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잘 테스팅을 해가면서 이렇게 써서 안정적으로 쓰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마 제가 어떻게 검색을 했냐면 그냥 뭐 파이썬 ODE 또는 ODEINT 제가 이 루틴 네임을 아니까 그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그 도큐멘테이션이 나옵니다. 그 도큐멘테이션을 제가 좀 이렇게 컷 앤 페이스트해서 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갖다 놓은 건데 여러분도 이제 웹 검색하면은 어떤 패키지 파이썬 모듈 하면 거기에 대한 용례하고 사용법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도큐멘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좀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걸 잘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익혀야 되는데 이게 뭐겠어요? scipy.integrate.odint 그거는 scipy 그 모듈에 또는 이제 라이브러리에 인테그레이트라는 그 패키지가 있고 모듈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나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뭐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ODE한테는 여기 속한 겁니다. 그래서 scipy 안에 있는 integrate library 안에 있는 ODINT 펑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부르느냐? 이제 서브루틴 부를 때는 그 서브루틴 called 네임을 불러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calling sequence 또는 calling argument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순서에 맞게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순서에 맞게 또 맞는 형식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ODE한테는 이제 가로 열고가 여기서부터 이 가로 닫을 때까지가 이것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컨트롤하는 값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주로 디폴트 값은 원래 이제 내장된 값이에요. 그래서 그건 안 줘도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디펑은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다 세팅을 해야 되는 안 해도 디폴트 값으로 저희가 쓰면 되는데 요 앞에 있는 것들은 꼭 줘야 되는 거라서 제가 앞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펑션을 줘야 돼요. 그 펑션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 밑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거 얘기를 이제 요걸 갖고 같이 얘기를 하겠고 그 전에 이게 뭐 ODINT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것이다. 해법이죠.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LSO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ODPAC에 있는 포트란 라이브러리예요. 거기 있는 LSO를 사용해서 이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새로 학생들 쓰는 경우에는 scipy integrate 여기 안에 있는 solve IVP를 쓰라고 레코멘드를 해요. 근데 진짜 뭐 저같이 오래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SODA라든지 이런 거에 좀 익숙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건 좀 조금 더 인터페이스가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는데 우리는 일단 ODEINT를 써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콜링 아규먼트 첫 번째 나오는 게 펑션이에요. 이거는 이 ODEINT가 콜러블 부를 수 있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이따가 펑션 데피니션을 하나 하고 얘한테 그 펑션 이름을 줄 겁니다. 그러면 ODEINT가 이 펑션을 불러서 뭐라겠어요? 이게 데리버티브 만드는 루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가르쳐 줘야지 적분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펑션입니다. 적분하는 펑션이죠. 그 다음에 y0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배열인데 어레이인데 이니셜 컨디션이에요. 우리가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니까 현재 타임 포인트에서 값이 얼마다 하는 건 알려줘야 되죠.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뭐 벡터가 되는 건 이제 variable이 2개 이상 될 때 이제 그럴 때 얘기고요. 다음에 t는 이제 이것도 타임 포인트 어레이예요. 그래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번 문제에서는 그냥 한 포인트 주고 다음 포인트 또 그 포인트 주고 다음 포인트 이걸 루프로 해서 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제 생각에는 제가 처음에 그렇게 루틴을 짰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타임 포인트 전부 다 주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쭉 인테그레이트 해나가지 않을까. 원래 인테그레이트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임 어레이가 있고요. 다음에 아규먼트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면 뭐 파라메타 값을 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속도식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식 같은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냐 하면은 뭐 초기 농도 값도 될 수도 있겠지만 또는 레이트 컨스턴트 이런 것들을 속도 상수 값을 파라메타로 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다 주면 얘가 펑션을 부를 때 같이 그 값으로 펑션을 불러준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투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XY 평면상에서의 점이라면 X좌표, Y좌표 이렇게 가로 열고 두 개로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된 것을 투플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러니까 이 펑션이 불려지는 콜드 펑션이 아규먼트가 없는 거면 안 줘도 되겠죠. 그래서 옵셔널이라고는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엑스트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이 ODEINT가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했으면 이제 뭔가 뭐 결과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를 주는 걸 리턴 한다고 그럽니다. 리턴할 적에 이제 어떤 어레이를 주는데 그 모양이 어레이가 소위 우리가 매트릭스 생각하면 n by m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의 숫자, 이걸 행의 숫자. 그래서 앞에가 그 타임 어레이, 시간에 뭐 t equal 0, t equal 0 플러스 0.1, 0 플러스 0.2 뭐 이런 식으로 타임 어레이가 있고 이쪽에서는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뭐 농도라면 농도에 뭐 어떤 물질 그 적분된 변수죠. 적분된 변수. 그거를 그 종속 변수 값을 시간의 함수로서 이렇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바로 이런 내용을 보시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프로블럼 문제를 이제 드디어 보고서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비 교과서의 18장의 컴퓨터 프로블럼 A번 문제예요. 18A라고 하는 건 이제 컴퓨터 프로블럼은 이제 보통 장 넘버하고 이제 알파벳 ABCD로 나가는데 A번하고 B번하고 오늘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이런 반응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two consecutive first order reactions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A가 A2가 되고요. A2가 A3가 되고 뭐가 있을까요?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뭐가 어떤 방사성을 가진 물질이 붕괴를 해서 뭐가 되고 그게 또 붕괴돼서 뭐가 되고 그러니까 베타 붕괴를 하고 또 뭐 엘렉트론 캡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과정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1에서 A2 가는데 반응 속도 상수를 K1이라고 그러고요. K1에서 A3 가는데 반응 속도 상수를 K2라고 했습니다. 그럼 컨디션은 뭐냐면 타임 이퀄 T 이퀄 0에서 A1의 농도를 1.0 몰/리터로 하자. 뭐 그렇게 놓고 그 A2와 A3는 없다. 제로로 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initial value problem을 해서 initial condition을 준 것이고 그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냐면 concentration A1, A2, A3의 concentration을 as a function of time. 자, 그럼 이런 것 K1, K2를 가지고 속도식 법칙을 쓰면 우리가 그것을 미분 속도 법칙, differential rate law라고 그러고요. 그것을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concentration as a function of time.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농도 변화를 우리는 적분 속도 법칙, integrated rate law라고 합니다.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파라메타가 여기 K1, K2 값을 줬어요. 1/s 1대1 그리고 K2가 5 1/s 5/s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1/s되고 이게 25s.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천이 되고 이게 빨리 가면요. A2의 양이 이게 1대1로 가면 A가 없어지면서 A로 시작을 하니까 A2가 좀 생겨나고 이게 좀 생겨나야 A3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K2가 굉장히 빠르면 뭐 이게 거의 생기면 바로 없어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풀어보면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하나씩 좀 해볼 텐데 코드를 짜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 코드를 파이썬 코드를 짜는데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좀 학생들한테 이게 코드가 이렇거다 이렇게 던져주고서 알아서 좀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들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엔 좀 제가 생각을 바꿔서 섹션별로 하나씩 코드를 좀 해설을 하고 나중에 그래도 또 돌아가는 좀 또 보여줘야 되니까 스파이더 에디터 불러서 이제 실행시키고 그림 그려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거기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 필요하죠. 제가 펜을 좀 가져올까요? 네, 펜은 네, 아무튼 이렇게 임포트 시켜야 돼요. numpy 쓸 거고요. numpy 쓸 거고 as np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matplotlib 라이브러리는 나중에 이제 결과를 파이플롯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그림을 그려주니까 필요할 거고 우리가 pl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인공 내지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scipy integrate에서 ODINT를 임포트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이제 요것이 파이썬 코드의 맨 위에 있어야 뭐 사실 중간에 있어도 돼요. 근데 그 전에 쓸 수는 없죠. 써야 되면 전에는 이걸 임포트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러와야 된다는 얘기죠. 불러놓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이니셜 컨디션부터 이제 코드를 짜줘요. 이건 이제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A0라고 하는 변수 variable에다 1.0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거 A1의 농도 1.0 물론 이제 여기 단위 같은 건 안 써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어떤 단위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니트가 뭔지는 알아야 되죠. 예. 여기dan 그걸 쓰지는 않지만 1.0은 1몰/리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0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두 개를 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어레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0번 이거 이제 저기
엘리멘트가, 요소가 2개짜리예요. 1차원 어레이입니다. 그 1차원 어레이에 0번째, 그러니까 여기죠. 0번, 1번이니까 0번째 A0를 집어넣습니다. 별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다 1.0 해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싫으신 분 여기다 1.0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바뀌면, 이게 누가 1.5 몰퍼리터 다음 요거 1.5로 바꿔주면 A0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가 고칠 때 좀 뭐 연결 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학생들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 질문을 던지겠죠. What is your desired initial concentration of A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let's say 누가 이제 3.0으로 답하면 그거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W0라고 하는 이니셜 컨디션에 관한 어레이인데 00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A0를 여기다 이게 이제 A1에 관한 자리고요. 이 두 번째 A0 W01이에요. 이건 W0 제로고, 파이썬에서 인덱싱은 0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A2의 농도가 들어오겠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제가 갖고 시작을 했나 봐요. K1은 1.0, K2가 5.0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K1, K2 여기서 일단 컨디션 잡아줬고요. 다음에 이 플러스라고 이 타임 포인트 계산하는 보통 파이썬의 방식은 타임 포인트 x-axis를 쭉 찍어놔요, 이미.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301포인트를 할 거고요. 어디서부터? 0초서부터 3초까지. 예, 301포인트. 그러면 0.01초마다 한 번씩 계산하게 되는. 그러니까 0포인트는 써도 할 것 같아요. 0포인트는 타임 포인트 시작하는 걸로 부르니까 다음 인티그레이션 포인트는 0.01초예요. 그 다음 0.01초를 주고 0.02초를 할 거예요. 0.02초 주고 0.03초를 할 거예요. 0.01초 간격을 해서 쭉 인티그레이션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스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1포인트를 할 거고, 이제 np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numpy라고 그랬죠? numpy dot lin shape. 린스페이스 죄송합니다. 린스페이스. 이건 뭐냐면 라인스페이스라고 해서 라인의 간격을 이제 정해준다는 거죠. 등 간격으로. 이건 뭐냐면 0서부터 3까지 아규먼트 2개를 받아갖고 n이 여기서 301이니까 0서부터 3 사이의 간격을 301포인트를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등분이 되는 거예요. 네. 처음 거 끝 거 넣어서 하니까. 자, 그래서 T라고 하는 뭘 만들까요? 어레이입니다. 왜냐하면 301포인트가 들어가는 1차원 어레이가 되죠. 이건 그냥 숫자고. 자, 이렇게 해서 NP, numpy를 여기서 썼으니까 이거 전에 분명히 numpy NP를 불러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뭐 하나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할 장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A, B, C, 사실은 A1, A2, A3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뭐 어떤 책에서는 ABC로도 문제를, 우리 책에서 그러겠네요. 주기도 했고, 그래서 뭐 A1, A2, A3 해도 되는데 그냥 ABC로 했습니다. 그래서 MT 어레이를 만드는데 T처럼 만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T가 301 엘리먼트 301개를 갖는 1차원 어레이니까 A도 B도 C도 다 그런 어레이로 만듭니다. 이거는 numpy 루틴 MT underscore like라고 하는 그 모듈이 프로그램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T나 A나 B나 C나 모두 numpy 어레이입니다. 그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냥 보통 여기서 이것처럼 이렇게 W0처럼 제가 생성하는 어레이하고는 numpy 어레이들은 numpy 어레이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0에는 일단 W00, 이거 이니셜 컨디션이었죠. 뭐에? A1의 농도. 그리고 B0는 W01의 농도, 이니셜 컨디션 주죠. 왜냐하면 여기서 00으로 다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A0는 지금 현재 뭐가 될까요? 1.0이 되죠. W00에 1.0 A0를 집어넣었으니까. B0는 이건 0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0이라고 했었으니까. 예. 그리고 C0는 이제 0.0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 A0 0.0, 0.0 해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을 레코드 했다. 여기까지 코드가 여기서 쭉 이렇게 다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쳐나갈 거거든요. 스파이더 에디터 안에서. 물론 그리고 세이브를 하겠죠.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그 소스 코드 파일도
파이썬 코드도 요 그대로 가지고 뭐 조금 변형이 있을 때 가지고 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뭘 하냐? 다음에는 이제 이거 디리버티브 미분을 줘야 미분 방정식을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을 계산하는 그 DRTB, 그 디리버티브 펑션, def가 있으면 펑션을 define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ef DRTB를 할 겁니다. 그래서 DRTB 펑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얘가 리턴하는 건 DGDT, 그러니까 DGDT 뭐겠어요? 1차 도함수 리턴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레이를 리턴을 할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서 보낼 텐데 G를 일단 받아요. G를 받으면 G를 지금 G를 받으면 이것이 이니셜 컨디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게 불린 시점에서 A0의 A1의 농도, A2의 농도, G0가 A1이고요. G1이 A2입니다. A3는 안 줘요. 왜 안 줘도 되는 이유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우리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컨서베이션 규칙에 따라서 A1, A2, A3 합이 A1의 제로 같다. 이제 거기서 빼주면 되니까 여기서 그 계산 안 했습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똑같이 적분이 되니까 괜찮을 겁니다. 자, 그 정도 사정을 아시고요. 그래서 이걸 일단 초기 컨디션을 받아가지고 x, y에다가 일단 할당을 해주고요. dx, dt는 아까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마이너스 k1 현재 있는 농도 값이죠. x 줬고 dy, dt는 a2였잖아요. a2는 x에서 a1에서 만들어주고 a3를 만들죠. 그래서 k1 곱하기 x1이 들어오고 증가가 되고 마이너스 k2y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두 개만 주면 되는 거예요. dgdt,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dgdt는 여기서 넘겨주는 값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dxdt와 dydt, 그래서 이제 A1의 도함수, A2의 도함수를 여기서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부를 적엔 DRDT를 여기서 부르거든요. 그리고 ODINT도 여기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ODINT에다가 이걸 부르라고 지금 준 겁니다. 그러니까 DRDT로 해서 뭘 계산을 해주냐면 DXDT와 DYDT를 계산해서 줄 거고, 그럼 ODINT 그걸 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타임 포인트를 T스팬을 2개씩만 가요. 그래서 ti-1 포인트를 주면 ti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ti 주고 ti 플러스 1을 계산하고, 왜냐하면 이 for loop로 i가 레인지 1에서 n까지 쭉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0서부터 300까지 간다는 얘기, 301까지 가죠. 이게, 그렇게, 301이었죠. 아까,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2포인트씩 줘서 ODIT를 쓸 거예요, 지금. 전 이번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 포인트 T1하고 T2를 주면, 그리고 T스팬 여기다 줄 거거든요. 여기. 그리고 디리버티브는 여기다 줄 거고, 이거는 이니셜 컨디션 아까 W0 맨 처음에 세팅하고 줬잖아요. 그거 하고 제일 처음 포인트에서는 그거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K1, K2 값을 주면 그걸 가지고 여기 가서 계산을 해올 거라는 얘기죠. 왜냐면 얘가 여기다 이걸 주어서 부를 테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해서 한번 ODI한테 불렀어요. 불렀더니 그 W에다가 값을 주겠죠. 이게 리턴하는 어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타임 포인트 T1 밑에 T2에다가 A1, A2 농도를 주겠죠. 먼저 줬던 거에 다음 준 게 나오겠죠. 그러면 나오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A0 포인트, A1 포인트에 대해서 여기서 준 값을 우리가 타임 포인트가 0인 거는 내가 아까 줬던 거고, 타임 포인트가 1인 게, 그쵸? 그것의 첫 번째 게, 제로가 첫 번째니까, A1의 농도, 그 인테그레이트 된 시점에서 T1에서 T2 가면 T2일 때 A1의 농도, B가 A2라고 했죠. A2의 농도. 그렇죠. 그럼 C는 A0에서 이거 빼주면 C가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한 줄 더 써가지고, DGDT가 바로 그건데, 그렇게 해서, 한 줄 더 써갖고 계산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루프가 한 번 이게 계산이 됐으니까, W0를 W1 값으로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 포인트에서 다음 포인트를 올라가서 계산해서 모든 T 포인트를 쭉 다 계산하게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A, B, C가 A1, A2, A3에,
농도죠. as a function of time. 시간에 따른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계산했으면 뭐 하겠어요? 플롯을 해야죠. 플롯은 이제, 플롯, PLT, Matplot 라이브러리에 플롯 루틴을 써서 여기 T에 대해서, X에 대해서 Y 값이 ABC 아까 지금 계산했던 거예요. 농도를 쭉 그리는데, A는 A1이에요. 그게 이제 B 마이너스 한 건 제 생각에 블루일 거고요. 이것의 라벨은 AT를 붙여줬고, 그 다음에 R은 레드고, 이건 파선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BT라고 라벨을 붙여줄 거고, 맨 처음 이제 C는 A3인데, 이건 G는 그린이고요. 그린은 아마 이건 그냥, 뭐 실선으로 나오겠죠, 이것도. 예. 라벨은 CT를 붙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PLT하고 X 라벨, Y 라벨은 이제 Y축의 라벨, 레이블을 뭘로 할 거냐, 컨센트레이션으로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축은, 타임, 라벨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레전드에서 로케이션 베스트는 이 A가 무슨 색, B가 무슨 색, C가 무슨 색 하는 걸 우리 레전드라고 하거든요. 범례. 그걸 이제 가장 좀 공간이 좀 괜찮은 데다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PLT 마지막에 이것까지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PLT.show 그냥 가로 열고 닫고 이러면 이걸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화면에 이렇게 쭉 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뭐 일단 Y 레이블이 컨센트레이션 있고요. X 레이블이 타임이라고 찍혔고요. 이 T 값은 자기가 제일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제가 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T 위치나 T 값이나 이런 걸 다 수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란 게 뭘까요? 블루. 실선으로 그렸고요. AT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1의 농도가 1.0에서 시작해 갖고 점점 감소하는 걸로 나왔고, 지금 이게 K1 equal 1, K2 equal 5 그린 거예요. 그다음에 A2가 뭡니까? 저기 A2죠. B가 A2죠. 이 점선이, 빨간 점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없어지는 걸로 됐고, 다음에 C는 그린인데, 그냥 이거는 쭉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아마 이 그림이 딱 나와주면 여러분도 아마 잘 하신 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스파이더 에디터를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파이더 제 에디터 불러왔고요. 사실은 제가 그 지금 파일 두 개를 다 로딩을 해놨는데, 뭐 그 정도는 다 이제 우리 학생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벌써 네 번째 시간, 많은 파이썬 강좌 해왔는데,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게 파이 언더스코어 0.04 오늘 그 이제 OD 쓰는 거고 뭐 18A라고 했던 건 이제 이게 이름이에요. 이 파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py는 이 파이썬 코드라고 하는 거고, 제가 커멘트 꼭 주라고 그랬죠. 가급적이면 좀 이제 오늘은 좀 커멘트를 들 줬는데, 실비 피지컬 케미스트리 4판이고 챕터 18의 프로블럼 A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커멘트였습니다. 그리고 import numpy smp from scipy integrate import odint 오늘 쓸 거, 그리고 import matplot library .pyplot splt까지 해서 뭐 필요한 것들 다 임포트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보통 여기 정도 했으면은 제 생각에 이렇게 이게 저기 그 섹션을 구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있는 잠깐만요.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있는 이 표시는 섹션만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게 섹션이냐면 파운드 퍼센트서부터 다음 파운드 퍼센트까지 전까지. 자, 그렇게 되니까 섹션을 구분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이걸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펜으로 바꾸면 마우스가 먹질 않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제가 섹션을 이렇게 좀 구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실행을 시킬 수가 있죠. 이게 돌리면 뭐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이거 다 임포트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데리버티브 정의를 했고요. 뭐 데리버티브 정의하는 것들 매번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한 번만 정의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섹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파운드 퍼센트로 했으니까. 근데 여기다 놓고 또 돌리면 뭐 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버티브 GT K1 K2 해가지고, 자,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대로 도함수들이 정의가 됐고, 이게 말하자면
미분 속도 법칙, 미분이 어떻게, 도함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제 그거를 여기다 이제 쭉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컨디션들을 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뭐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섹션 했는데 여기서 K1, K2를 정해줬고 요걸 1.0으로 바꿀게요. 여기 제일 첫 번째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니셜 컨디션 1.0, 0.0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몇 포인트 계산을 할 건지 뭐 그런 것까지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 여기보다는 여기까지 다 포함시키는 게 좋겠네요. 타임 포인트까지 계산하는 게. 그래서 뭐 스토어하는 것도 여기까지도 그냥 계산을 그냥 해놓고요. 여기까지 그냥 다 섹션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한번 그렇지도 않을까요? 여기까지만 섹션으로 정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K1, K2를 계속 제가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뭐 이것까지 여기까지만 그러면 뭐 절충해서 여기까지 그냥 한 섹션으로 해서 제가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실행이 될 거예요. 뭐 이것 별로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레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루프를 돌리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루프를 돌리고 일단 그리는 건 잠깐 스탑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 그래서 여기서 ODINT를 불렀고 아까 그 for loop 1서부터 n까지를 ODINT 불러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팬을 다 주면 아마 한 번만 불러도 될 거예요. for loop를 안 써도.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자, 그래서 돌았어요. 여기 보면 이 지금 섹션이 돌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롯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 이거를 제가 실행을 시키면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아까 그림하고 좀 다른 게 파란 게 A1이고 쭉 없어졌고 초록색이 뭐 연두색인가요? 이게 A3가 늘어나죠. A2가 많이 늘었다가 없어졌습니다. 아까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죠. 왜 그래요? K1, K2, K3가 다 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2가 아까는 K2가 다 K1, K2가 1이고 아까는 K2가 얼마였죠? 5.0으로 계산했던 거거든요. 이번에 다시 이걸 돌리면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섹션을 제가 다시 돌려야 되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밑에 섹션도 다 다시 돌려야 되네요. 저기가 다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도 다시 그려주도록 하면은 아까 이 그림이었는데 A가 이만큼 높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낮아진 것이 되죠. 교과서에서 한 번 더 하라고 했던 게 어디냐면은 K2가 25일 때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고 하니까 역시 여기도 다시 돌려야 되고, 그래서 섹션별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싹 전부 다 돌려야 되니까. 이게 지금 코드가 작아서, 뭐, 한 번 더 돌리는 거 뭐, 전부 다 돌려봐야 뭐, 시간 차이도 모르지만, 여기 섹션 돌렸고요. 코드가 아주 복잡하고 많을 경우는 이렇게 섹션별로 다시 해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K2가 25 되니까 밑으로 깔려버리죠. 거의 뭐 빌드업 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즈너블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자, 그 정도라고서 문제 하나만 다시 더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는 거 후속 문제가 있는데 아까 거는 컨세큐티브 문제였죠. 예. 같은 컨세큐티브는 아까는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였습니다. 이제 리버시블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문제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아까는 A1이 A2, K1 컨스턴트고, A3, K2 컨스턴트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A2에서 A1으로 역반응이 있어요. K2로 됐고, 여기 아까 이게 K3, K2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K2에서 K3 가는 것도 정반응이 있고 역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속도 상수가 4개가 된 거예요. 아까 속도 상수 2개 갖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two consecutive first order reaction인데, 이게 뭡니까? 다시 여기다 한 줄 더 써야 reversible reaction이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reversible reaction이고 마찬가지로 T=0에서 A1은 1.0 몰 per 리터, A2, A3는 0이다. 이런 이니셜 컨디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을 구하라. 뭐가 달라질까요? 이퀘이션 몇 개가 될까요? 데리버티브가 3개입니다. 왜냐면 스피시스마다 데리버티브 하나씩 생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y1, y2, y3에 대해서 푸는 거죠. 연립으로 푸는 거예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그래서 그렇게 풀었고요. 그래서 A1, A2, A3를 as a function of time, as a function of time, 시간의 함수로 구해준다. 즉 적분 속도 법칙 구하고 케이스는 이렇게 A, B, C 케이스가 돼서 K2 케이스, K1, K2, K3, K1, K2, K3가 다 1이고 이건 2로 K4도 1이고 여긴 첫 번째 여기 K3가 이것이 여기서는 다 1이고 K3도 1이고 여기서는 K3가 두 번째 케이스는 다 1이고 K3가 3이고 다 1이고 K3가 9고 그러니까 이 반응이 빨라질수록 제가 오버했어요. 이 반응이 빨라질수록 A2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드업이 떨어지겠죠. 아니면 이게 굉장히 빨라지면 이게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걸 가지고 이 컨세큐티브 연이은 반응들이 어떻게 이제 농도들이 변하는지를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텐데 일단 코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먼저 좀 볼 텐데 레이저 포인터 가져오고 자, 그래서 딴 거는 다 뭐 거의 이니셜 컨디션도 다 같고 뭐 부르는 방식도 다 같은데 뭐가 다르냐? 디리버티브 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디리버티브가 이제 세 개 다 쓰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에서 A3는 A0에서 A1, A2를 빼주면 되긴 하는데 여기선 그냥 여기선 또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리버시블 리액션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거든요. 안 넣어도 될까? 안 넣어도 되겠네요. 여기 K4 A2가 만들어진 게 K4 A3가 들어가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뭐 초기 농도 값을 이제 아까는 2차원인데 지금 3차원으로 들어왔죠. 0, 1, 2로 3차원이라 엘리먼트가 3개 들어왔죠. 0, 1, 2로 W에서 초기 농도를 주면 그러니까 TI의 값을 주면 TI 플러스 1을 계산할 거거든요. 그걸 뭘 가지고 계산하냐면 이런 DXDT 이거는 일단 이것의 농도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K1X 만들어지고 플러스 K2Y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A2는 플러스 K1X 그렇죠? 다음에 마이너스 K2Y 마이너스 K3Y 그렇죠? 여기도 없어지고 이쪽도 없어요. 그 다음에 K3에서 A3에서 들어오는 거 플러스 K4Z가 되겠죠. XYZ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값은 어떻게 될까? A3 값은 플러스 K3Y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K4Z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디리버티브 도함수가 구해진 거고 도함수 dxdt, dydt, dgdt를 묶어서 리턴하자. 그래서 dwdt를 이렇게 3개짜리 엘리먼트를 가진 배열로 만들어서 이제 리턴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려면 이걸 부르는 방식도 좀 변화가 있겠죠? 아까하고 다르니까. DRD는 똑같고, T-span 이런 거 다 같아요. 다만 W0가 이제는, 세 항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규먼트가 이제 또 K1, K2, K3, K4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 한 번 타임 포인트를 부르면 그걸로 업데이트를 시키고, W0를 그걸로 업데이트해서 여기 다시 돌려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거는 왜 여기다 커멘트 아웃을 시킨 거예요? 원래 이거 썼는데 이렇게 빼주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직접 계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거는 제가 코드를 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거 있던 대신에 이걸 밀어서 이쪽으로 파운드 써 있으면 주석이거든요. 없애고 이렇게 엘리멘트 3개를 쓰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코드를 저희가 불러서 스파이더 에디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 에디터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비 피지컬 케미스트리 4판의 챕터 18 프로블럼 B입니다. 그렇죠? 18B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새 코드니까 실행을 시키려면 이제 임포트 다시 해야 되고요. 여긴 섹션을 해놨었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을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돌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임포트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리버티브를 일단 이렇게 쭉 아까 봤던 그 도함수들을 이렇게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을 시키면 뭐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대로 이 섹션인데 여기서 일단 3획 1포인트에 대해서 타임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1, K2, K3, K4를 뭐 일단 1.0으로 갖고 하죠. 일단 제일 첫 번째 케이스니까 먼저
교과서 문제에서는 1.0일 때, 3.0일 때, 9.0일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요걸 이제 바꾸고 다시 돌려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했죠. 이 섹션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네, 그러면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가 떠주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이게 돌아가는 포인트인데, 이니셜 밸류 다시 주고, 여기 이 섹션을 돌렸습니다. 이게 좀 더 뭐 로지컬하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섹션에다가, 커서를 갖다 두고 이 섹션을 러닝을 시켰어요. 그러면 ODA한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버서블에 대해서 한 건데 그림을 봐야겠죠. 이거를 눌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전부 다 1일 때는 A1이 다 없어지고요. A3가 빌드업을 했어요. 그런데 A2도 상당히 빌드업해서 계속 쭉 가죠. 리버스블 리액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2도 계속 만들어주고 없어지고 다시 A1으로 돌아가고 그렇지만 A3에서 A2로 만들어주고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A2도 상당히 아까는 없어지는 걸로만 갔지만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평형 농도를 일정하게 평형식이니까 반응 A1에서 A2 평형, A2에서 A3도 평형, 평형 농도를 맞춰가는 제가 한 4초, 5초까지만 갔으면 쭉 평행선으로 가고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일치하겠네요. 왜냐하면 다 콘스턴트가 똑같거든요. 1111이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K3를 3으로 바꿔놓고 한번 해볼게요. 3으로 바꿔놓으니까 여기 이 섹션은 다시 돌려야 돼요. 그 하위 섹션은 다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돌았어요. 그 여기도 다시 돌려주고요. 이제 그림이 어떻게 바뀌겠죠. 이거를 돌리면 그린 게 약간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는 대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A3를 만드는 쪽으로 보내니까 A2는 상대적으로 양이 죽어지고 A3가 더 많아지는 이런 식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9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3이라서 그런데 A3를 훨씬 더 빨리 만들겠죠. 그래서 이거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됩니다.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여기를 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ODINT를 불러주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완전히 깔리고 A3는 증가하고 A2는 없어지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보너스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리턴하는 반응이 세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A2가 상당히 많이 빌드업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돌려보고요. 두 번째 메인 섹션 돌리고 사실 이게 메인 섹션입니다. 세 번째 이제 플랫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A2가 많이 이렇게 빌드업하고 A3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결국 놓으면 평형 상태에 이를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트란, 죄송합니다. 파이썬을 가지고 파이썬 중에 사이파이에는 그 인티그레이트 패키지에서 Ordinary Differential Integrator를 사용하는 그런 예를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